Alice Ballet. 오늘의 이야기는 인어공주. 깊은 바닷속에는 예쁜 인어공주들이 살고 있었어요. 막내가 제일 마음씨가 착해. 막내가 노래도 제일 잘해. 그 중에서도 언니들과 바닷속 친구들은 막내 인어공주를 정말 많이 예뻐했어요. 땅 위에는 무엇이 있어요? 막내 인어공주는 늘 궁금해했어요. 언니들이 땅 위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인어공주는 땅 위에 가보고 싶었어요. 막내야, 넌 15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단다. 드디어 15살이 된 인어공주는 바다 위로 올라갔어요. 우와, 어쩌면 바다 위의 세상은 저렇게 아름다울까? 나도 바다 위로 올라가고 싶어. 인어공주는 한참 동안 바다 위의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배 위에는 왕자님의 생일잔치가 열리고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왕자님을 보고 첫눈에 뿅 반해버렸어요. 와, 정말 멋진 분이야. 그런데 갑자기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어요. 파도가 몰려온다, 파도가 몰려온다. 조심하세요, 왕자님. 왕자는 바닷속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인어공주는 왕자를 구했지만 사람이 아닌 인어공주는 땅 위로 올라가 왕자님에게 인사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나도 사람이 되고 싶어. 인어공주는 무녀마녀를 찾아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문어마녀님, 문어마녀님, 제발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자 문어마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하하하, 대신 내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게 주어야 하는데 괜찮겠니? 인어공주는 무녀마녀의 약을 먹자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공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왕자가 인어공주를 발견하고는 누구냐고 물었지만 인어공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말을 못하는 인어공주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던 왕자님은 문어마녀를 없애기로 마음먹었어요. 왕자는 낡은 배를 가지고 문어마녀에게 갔어요. 배가 문어마녀에게 부딪히는 순간 마녀는 바닷속으로 사라졌어요. 문어마녀가 사라진 뒤 인어공주는 목소리를 다시 되찾았어요. 문어마녀가 걸어놓은 마술도 풀리고 말았어요. 인어공주는 마침내 아주 예쁜 사람이 되었어요. 말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왕자와 결혼한 인어공주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햇님과 달님. 옛날에 어머니와 오누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홀로 오누이를 키우던 어머니는 부잣집 잔치가 있을 때 그 집에 가서 음식을 해주며 오누이를 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건넌 마을 부잣집에 큰 잔치가 열려 어머니는 오누이만 남겨두고 일을 하러 가게 되었어요. 애들아, 건넌 마을 부잣집에 잔치가 있어서 가봐야 해. 대신 돌아오는 길에 맛있는 떡을 가져올게. 엄마가 올 때까지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일을 마친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아유, 무서워라. 떡 여기 있어요. 어머니가 호랑이에게 떡을 건네주자 호랑이가 떡을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엄마도 잡아먹어버렸어요. 호랑이는 엄마 옷을 입고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엄마가 왔단다. 어서 문을 열어주렴. 남매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이건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야. 에치, 엄마가 감기에 걸려서 그래. 그 말을 믿은 남매는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우리 엄마가 아니야. 호랑이잖아. 무서워. 남매는 얼른 나무 위에 올라가 몸을 숨겼어요.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오누이를 본 호랑이는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었어? 오빠는 꾀를 내어 말했어요. 그거야. 손발에 모두 기름칠을 하면서 나무에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 그러자 호랑이는 서둘러서 부엌에 가서 내 발에 모두 기름을 흠뻑 바르고는 올라갔지만 미끄러워. 꺼져. 계속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그러자 동생이 웃으며 하하, 바보 같은 호랑이,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오면 되는데 하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하하하, 이제 너희를 잡아먹겠다. 오누이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붉은 밧줄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밧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호랑이가 그 모습을 보고 따라서 기도를 했어요.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썩은 밧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밧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도중에 밧줄이 뿡 하고 끊어졌어요. 그리고 호랑이도 쿵 하고 떨어졌어요. 하늘로 올라간 남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빠는 밤하늘의 멋진 달이 되고 동생은 낮에 떠있는 예쁜 해가 되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엄지공주. 예쁜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외로운 부인은 날마다 기도했어요. 어느 날 화분에 튤립꽃이 활짝 피어났어요. 꽃 속에는 엄지만큼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어머, 귀여워라. 부인은 아이에게 엄지공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엄지공주는 부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평화롭게 지냈어요. 어느 날 두꺼비 부인이 잠든 엄지공주를 데려갔어요. 다음 날 엄지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어디야? 나 집에 갈래. 집에 가고 싶어. 넌 이제 내 아들과 결혼해야 해. 두꺼비 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지켜본 물고기가 가재에게 부탁했어요. 엄지공주가 앉아있는 연꽃잎에 줄기를 끊어줘. 가재가
줄기를 끊자 연꽃잎은 물결을 따라 흘러갔어요. 안 돼! 돌아와! 아들 두꺼비가 엄지공주를 쫓아왔어요. 이걸 잡아! 나비가 긴 풀 줄기를 엄지공주에게 내밀었어요. 나비는 엄지공주를 연못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내려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당벌레가 다가와서 엄지공주를 데리고 멀리 숲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날 내려줘! 날 내려줘! 뭐야? 날개도 없고 이상하게 생겼잖아? 엄지공주를 본 무당벌레 친구들은 놀랐어요. 무당벌레는 엄지공주를 숲에 홀로 남겨두고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겨울이 되자 엄지공주는 들쥐 부인의 집을 찾아갔어요. 아유, 가여워라. 몸이 꽁꽁 얼었네. 어서 들어와요. 엄지공주는 그곳에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두더지는 엄지공주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들쥐 부인, 저 엄지공주와 결혼하고 싶어요. 들쥐 부인은 두더지의 말에 엄지공주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결혼을 승낙했어요. 두더지와 결혼하기 싫은 엄지공주는 길을 걷다 다친 제비를 발견하고 돌봐주었어요. 제비는 봄이 되자 다 나았어요. 엄지공주의 결혼식도 내일로 다가왔어요. 두더지의 부인이 되기 싫어. 엄지공주가 눈물을 흘리자 제비가 날아와 말했어요. 내가 아름다운 꽃의 나라로 데려다 줄게요. 제비는 엄지공주를 등에 태우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갔어요. 꽃의 왕자는 엄지공주를 기쁘게 맞이했어요. 아, 여기 정말 마음에 꼭 드는 곳이에요. 얼마 후 엄지공주는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기 돼지 삼형제. 아기 돼지 3마리가 있어요. 아기 돼지들은 엄마를 떠나 각자 집을 짓고 살기로 했어요. 꿀꿀꿀. 엄마, 저는 늑대가 날까봐 너무너무 무서워요. 걱정 마라. 튼튼한 집을 지으면 된단다. 엄마 돼지가 말했어요. 첫째 아기 돼지가 짚을 가진 수탉을 우연히 만났어요. 꿀꿀꿀꿀. 나는 튼튼한 집을 짓고 싶어. 꿀꿀꿀꿀. 수탉아, 내 볏짚을 좀 나눠주겠니? 꼬끼요 꼬꼬꼬. 좋아, 여기 있어. 수탉은 볏짚을 첫째 아기 돼지에게 주었어요. 둘째 아기 돼지가 나무를 가진 소를 우연히 만났어요. 꿀꿀꿀. 나는 튼튼한 집을 짓고 싶어. 꿀꿀꿀꿀꿀꿀. 내 나무 좀 나눠주겠니? 엄마, 좋아, 여기 있어. 소는 나무를 둘째 아기 돼지에게 주었어요. 셋째 아기 돼지가 벽돌을 가진 말을 우연히 만났어요. 꿀꿀꿀꿀꿀. 나는 튼튼한 집을 짓고 싶어. 꿀꿀꿀꿀. 내 벽돌을 좀 나눠주겠니? 이히. 좋아, 여기 있어. 말은 벽돌을 셋째
첫째 아기 돼지에게 주었어요. 와! 나 돼지 다 지웠어! 첫째 아기 돼지가 말했어요. 야호! 나도 새 집 다 지었어! 둘째 아기 돼지가 말했어요. 나는 뚱따 아직도 짓고 있어. 셋째 아기 돼지가 말했어요. 어느 날 배고픈 늑대가 첫째 아기 돼지 집을 보았어요. 아우! 들어가도 되겠니? 안돼 들어오지 마 꿀꿀꿀꿀. 하지만 내 집을 후 불어버리지. 후! 도와줘 꿀꿀꿀꿀. 첫째 아기 돼지가 둘째 아기 돼지 집으로 달려갔어요. 늑대도 돼지를 쫓아갔어요. 이번엔 둘째 아기 돼지 집 앞에서 늑대가 아우! 들어가도 되겠니? 안돼 꿀꿀꿀 들어오면 안돼. 아우! 그렇다면 내 집을 쾅쾅 부숴버리지. 첫째와 둘째 아기 돼지가 셋째 아기 돼지 집으로 달려가요. 아우! 들어가도 되겠니? 안돼 꿀꿀꿀꿀꿀꿀 들어오면 안돼. 그렇다면 내 집도 쾅쾅 부숴버리지. 쾅쾅쾅쾅. 하지만 셋째 아기 돼지의 벽돌집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아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저 굴뚝으로 들어가야겠다. 늑대가 지붕 위로 영차 올라갔어요. 그런데 늑대는 그만 뜨거운 국솥에 빠지고 말았어요. 푹 넣어. 아야 아 뜨거. 늑대 살려. 아우! 늑대는 저기 멀리 도망갔어요. 셋째 아기 돼지가 첫째, 둘째 아기 돼지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늑대가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꼴꼴꼴 나 너무 무서워. 첫째, 둘째 아기 돼지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걱정 마. 꿀꿀꿀 튼튼한 집을 지으면 괜찮아. 셋째 아기 돼지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빨강 망토. 옛날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빨간 망토라 불리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빨간 망토에게 엄마가 이야기했어요. 빨간 망토야, 할머니께서 아프시다는구나. 케이크랑 포도주스를 할머니께 갖다 드리렴. 한눈 팔지 말고 곧바로 가야 해. 숲속은 위험하거든. 걱정 마세요, 엄마. 빨간 망토는 즐겁게 길을 떠났어요. 빨간 망토가 꼬불꼬불한 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커다란 늑대가 나타났어요. 아이고 자랑스러운 아이야. 어딜 그렇게 바삐 가니? 할머니 댁에 가는 길이야.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거든. 빨간 망토가 말했어요. 예쁜 꽃을 가져다 드리면 내 할머니도 더 좋아하실 텐데. 어머, 예쁘다. 빨간 망토는 꽃밭으로 뛰어가서 꽃을 꺾기 시작했어요. 빨간 망토가 꽃을 꺾는 동안 늑대가 먼저 서둘러 할머니의 집에 찾아갔어요. 할머니, 빨간 망토예요. 문을 열어주세요. 늑대는 문 밖에서 빨간 망토 목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머니는 늑대가 빨간 망토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안으로 들어간 늑대는 할머니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때 빨간 망토는 꽃을 한 손 가득 꺾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빨간 망토는 기뻐하실 할머니를 떠올리며 다시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어요. 할머니, 빨간 망토 왔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왔구나 얘야. 늑대가 침대에 누워 할머니 흉내를 냈어요. 할머니, 귀가 왜 이렇게 커졌어요? 빨간 망토가 고개를 갸웃갸웃하며 물었어요. 내 말을 잘 들으려고. 할머니, 그럼 이는 왜 늑대처럼 날카로워요? 다시 빨간 망토가 물었어요. 널 잡아먹으려고! 늑대는 순식간에 빨간 망토도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늑대는 할머니의 침대에서 잠들어 시끄럽게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그때 할머니의 집 앞을 지나가던 사냥꾼이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할머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고 이런! 큰일 났군! 사냥꾼은 가위로 늑대의 배를 쓱쓱 잘라 빨간 망토와 할머니를 구해주었어요. 그리고 늑대의 배에 무거운 돌을 가득 넣었어요. 잠에서 깨어난 늑대는 배가 너무 무거워서 비틀비틀거리며 연못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만 물에 풍덩 빠져 죽고 말았어요. 이제부터 위험한 곳에서는 절대 한눈 팔지 않을 거야. 빨간 망토는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짐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브레멘 음악대. 옛날 어느 마을에 매일 구박만 받던 당나귀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 브레멘으로 가는 거야. 거기서 멋진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될 거야. 늙은 당나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났어요. 길을 가던 중 당나귀는 축 늘어져 있는 강아지를 만났어요. 이제 너무 늙었다고 주인이 나를 내쫓아서. 강아지야, 그럼 나랑 같이 브레멘으로 함께 가지 않을래? 거기 가서 음악을 연주하는 거야. 당나귀의 이야기를 들은 강아지는 신이 나서 펄짝펄짝 뛰었어요. 강아지는 당나귀와 함께 이번엔 버림받은 고양이를 만났어요. 야옹, 야옹. 고양이야, 우리랑 같이 브레멘으로 가자. 우리 함께 가서 멋진 동물음악대를 만드는 거야. 당나귀의 말에 고양이도 환하게 웃으며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슬픈 표정을 짓는 수탉을 만났어요. 거기요, 거거. 우리 주인이 나를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한다지 뭐야. 속상한 수탉이 말했어요. 그럼 너도 우리 음악대에 들어오지 않을래? 강아지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당나귀, 강아지, 고양이, 수탉은 브레멘으로 떠났어요.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지친 동물들은 어두운 숲속에서 쉬었다 가기로 했어요. 저기 봐! 저기 불빛이 보여! 집이 있나 봐!
수탉이 말해 동물들은 그 집으로 가보았어요. 당나귀가 창문에 기대어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와, 식탁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해. 하지만 그럼 뭐해? 그림의 떡이지. 내가 먹을 수도 없잖아. 동물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럼 우리가 저 집 안에 있는 도둑들을 내쫓자! 고양이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당나귀 위에 강아지가 올라타고, 강아지 위에 고양이가 올라타고, 고양이 위에 수탉이 올라탔어요. 히! 멍멍! 멍멍! 야옹! 야옹! 꼬끼요! 꼬꼬꼬! 동물들은 창문을 흔들며 큰 소리로 울었어요.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도둑들은 겁에 질렸어요. 이때 동물들은 집 안으로 달려들어갔어요. 그러자 도둑들은 동물들을 보고 으악! 유령이다! 무서워! 깜짝 놀라 밖으로 도망쳐 나갔어요. 와! 이 맛있는 음식들이 다 우리 차지가 됐네. 동물들은 음식을 먹으며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신나게 잔치를 벌였어요. 이렇게 한참을 놀다 보니 동물들은 잠이 쏟아졌어요. 아이 졸려, 아이 졸려라. 그리고 하나 둘 곧 잠에 들었어요. 한참을 도망쳐 나오던 도둑들은 우리 보물을 집에다 두고 나왔어. 도둑들은 다시 불 꺼진 집 안으로 슬금슬금 들어가 보았어요. 이때 미야옹! 고양이가 도둑들 중에 한 명의 얼굴을 확 밝혔어요. 이번에는 멍멍! 멍멍! 도둑의 다리를 꽉 물고 꼬끼요 꼬꼬꼬 수탉이 도둑의 머리를 꼬꼬꼬꼬 쪼았어요. 마지막으로는 당나귀가 도둑의 엉덩이를 차주었어요. 으악! 유령은 정말 무서워. 도둑 살려! 도둑들은 멀리 도망갔답니다. 이렇게 해서 동물들은 숲속의 작은 오두막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동물들은 매일매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벌거벗은 임금님. 옛날 멋쟁이 임금님이 살았어요. 그 임금님은 새 옷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명령을 했어요. 여봐라, 새 옷을 만들어라. 길고 긴 옷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봉사들은 언제나 화려하고 멋진 새 옷을 만들었어요. 또 임금님은 낮이나 밤이나 명령했어요. 여봐라, 새 옷을 만들어라. 짧고 짧은 옷을 만들어라. 하지만 임금님은 항상 재봉사들이 만든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옷은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저 무늬가 마음에 안 들어. 여봐라, 더 멋지고 멋진 새 옷을 만들어라. 모두 나를 쳐다보게 만들어라. 그러던 어느 날 2명의 재봉사가 임금님을 찾아왔어요. 임금님, 저희가 특별한 옷을 만들 수 있어요. 정직한 사람 눈에만 볼 수 있는 옷이 있답니다. 그
특별한 옷을 입고 싶었던 임금님은 또 명령을 했어요. 여봐라! 당장 그 특별한 옷을 만들어라! 예, 배와 재봉사들이 옷을 만드는 신용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옷감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며칠 후 임금님이 재봉사들을 보러 왔어요. 여봐라, 그 특별한 옷은 다 만들었느냐? 예, 보십시오, 임금님. 여기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이 옷은 정직한 사람만 볼 수 있답니다. 임금님이 그 옷을 보고 또 보았지만 새 옷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임금님은 생각했어요. 난 이 옷이 안 보이지만 안 보인다고 하면 나를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임금님은 보이지 않는 옷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훌륭한 옷이군. 하하하하. 그러자 신하들도 그 옷에 감탄했어요. 아이고, 임금님, 이 옷은 정말 옷감도 가볍고 빛깔도 아름답습니다. 자, 한번 입어봐야겠다. 임금님은 특별한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임금님의 새 옷을 보려고 모두 몰려들었어요. 그 모습을 본 임금님은 매우 행복했어요. 모두 내 훌륭한 옷을 쳐다보는군. 바로 그때였어요.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하하하하.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맞아, 맞아. 임금님은 벌거숭이야. 하하하하. 임금님은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잭과 콩나무. 옛날 어느 마을에 잭이라는 소년과 엄마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잭의 엄마는 아팠지만 약을 살 돈이 없었어요. 잭의 집에는 소 한 마리뿐이었어요. 엄마, 제가 약을 사올게요. 이 소를 팔면 될 거예요. 잭은 소를 데리고 시장으로 가는 길에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얘야, 나에게 이 요술콩이 있단다. 내가 내 소를 주면 내가 이 요술콩을 주지. 잭은 할아버지에게 소를 드리고 콩을 갖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엄마는 콩을 창밖으로 던져버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콩은 아무 쓸모도 없는 거란다. 그런데 다음 날 콩이 아주 커다란 나무로 커져서 하늘까지 닿게 자랐어요. 저 위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진 잭은 콩나무 꼭대기로 계속 올라가 봤어요. 구름 위에는 아주 큰 거인의 성이 있었어요. 조심해라. 곧 거인이 올 시간이야. 거인이 널 잡아먹기 전에 어서 숨어. 성 안의 할머니가 잭에게 말해주었어요. 잭은 재빨리 솥 안에 숨었어요. 거인이 부엌으로 들어와서 말했어요. 킁킁, 킁킁,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는걸? 그건 닭고기란다. 라고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었어요. 거인이 황금 암탉을 데려왔어요. 황금 암탉아,
황금알을 낳아라. 그러자 황금암탉은 황금알을 하나 뚝딱 낳았어요. 거인이 잠들자 잭은 황금암탉을 가지고 재빨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건 우리가 잃어버렸던 암탉이야. 요술하프와 암탉을 누군가 훔쳐갔단다 라고 엄마가 이야기했어요. 그럼 엄마, 제가 하프도 찾아올게요. 잭은 다시 콩나무를 타고 올라 또 올라갔어요. 거인이 이번엔 요술하프에게 말했어요. 하프야, 하프야,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라. 그러자 요술하프가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거인이 잠들자 잭은 요술하프를 갖고 재빨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때마침 깨어난 거인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어요. 내 요술하프 이리네. 잭은 도끼로 콩나무를 찍었어요. 쿵쾅 쿵쾅. 그리고 거인은 땅에 떨어졌어요. 잭의 엄마는 잭이 가지고 온 요술하프의 아름다운 연주를 듣고 다시 건강해졌고, 잭과 엄마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